자, 오늘은 슬세탐 주제로 세금보다 더 무서운 건강보험료라는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10년 11월부터 가구 평균 건강보험료가 8,245원 오르스 A 계좌라고 해서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하는 게 2016년도에 처음 신설이 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여기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6.67%의 건강보험료율이 붙었고요. 네. 또 그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그 금액의 10.25%가 장기 요양보험료로 붙어가지고 네. 그동안 원천 징수하실 때 그 금액을 떼고 아마 지급을 받으셨을 거예요. 네. 세금보다 더 무서운 건강보험료. 자, 오늘은 슬세탐 주제로 세금보다 더 무서운 건강보험료라는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웃기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오늘 무서운 얘기이기 때문에 웃는 것보다는 웃음기를 네. 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지한 얘기를 해야죠, 오늘.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슬기로운 세무탐구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세무탐구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네, 인사는 하고 또 들어가야 되니까요. 네. 자, 오늘 이제 11월 달에 굉장한 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상 초유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현업에서 저희가 뭐 노무사도 아니지만은 일반 분들하고 사업자분들하고 많은 건보료에 관련된 상담을 좀 하다 보니까 네. 이 법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석도 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뒤쪽에서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자, 서울신문에서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났어요. 이게 어떤 네. 내용에 해당을 할까요? 일단 이번 2020년 11월부터 가구 평균 건강보험료가 8,245원 오른다라고 네. 하는 아주 자극적인 그렇죠.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8,000원인데 뭐 어떠냐 이런 내용도 있겠죠. 근데 이게 뭐 십시일반이라고 모든 사람들한테 8,245원을 거두면은 얼마나 많은 금액이 모일지, 누가 더 잘하나, 국세청이 더 잘 걷나, 어딘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하고 1,00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 2020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네네. 첨언을 좀 드리자면은 건강보험료 자체가 저희가 세무사가 신고를 해주는 그 소득의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좀 뒷북 치는 느낌으로 한 4개월, 5개월 지나서 건보료를 소득이 늘었으니까 인상한다. 이런 골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은 밑에도 나오지만 2019년 기속분 소득. 그러니까 2019년도에 많이 번 사람들이 중에서 이자 배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주택 임대 소득이라든지 이때만 내가 만약에 건보료 낼 줄 알았으면 배당 안 받았다 2천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사상 초유의 느낌이다라는 내용도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세무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세무사가 원쿠션을 좀 해주잖아요, 세금은. 근데 이거는 거의 뭐 코로나처럼 바로 침투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고지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뭐 따로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쉽지 않겠죠. 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핫한 주제를 가지고 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장 보면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기사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주제를 준비하게 된 걸 수도 있어요. 네네네. 네. 120만 원 아꼈는데 85만 원 토한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기사네요. 그 ISA 계좌라고 해서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하는 게 2016년도에 처음 신설이 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여기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ISA 계좌가 처음 나올 때 5년 만기 식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 이제 가입을 최초로 했던 분들께서 이제 2021년도죠. 네. 이제 내일부터 내일이죠. 네, 이제 2021년. 다 만기가 도래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네. 이 ISA 계좌에서 받게 되는 만기 환급금이 금융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그러네요. 그런데 2천만 원 이하인 어떤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2020년도 11월부터는 부과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았던 그 금융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왕창 붙게 된다. 원래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ISA 계좌에다가 5천만 원, 뭐 7천만 원 넣어놨던 사람들이야 건보료가 부과가 되더라도 많이 버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었겠죠. 근데 좀 소액은 아니죠. 그래도 1천만 원, 2천만 원 소액은 아니지만은 저 정도 넣어도 비과세에 해당도 하기도 하고 건보료도 안 내니까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판매를 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법을 바꿔서 저렇게 건강보험료가 과세되는 걸로 가면 이 예측 가능성을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이 ISA 계좌 가입자들끼리 네네. 아주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 ISA 계좌의 어떤 만기 시점을 맞춰서 이렇게 과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음모론도 제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까지 네. 머리가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국민청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분들도 정도는 계시는 것 해야죠. 같아요. 네. 뭐 선두주자로 한번 해주시죠. 저는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조봉기 하면 또 이런 것도 한번 분명히 해주셔야죠. 저도 이제 화가 나긴 하지만 네네네. 네, 일단 저는 그러게요. 상당히 이제 자극적인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조금 더 진지하고 팩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보도 자료들을 이제 뭐 저희가 뭐 기자는 아닌데 보도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극적으로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10시 빨간색으로 조세무사님이 저거를 표기를 하셨네요. 빨간색으로. 아니요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야, 기가 막히네요. 네. 네네. 무슨 내용을 담고 있죠? 네,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네. 이제 그 보도 자료들을 올려주는 그 곳이 있어요. 그쵸. 예, 거기에 이제 올라와 있는 자료를 제가 발췌를 해서 네네. 이렇게 실어 놓은 건데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제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조정이 된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골자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조세무사님이 이제 설명을 주시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저기 분리과세라고 하는 말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춰보면은 분리과세라는 거는 보통 세금은 분리과세가 있고 종합과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 쉬워요. 분리과세는 따로 떼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해서 좀 뭐 소액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적절한 세금을 내주게 하는 이제 구간이고 종합과세는 좀 소득이 좀 많은 사람들은 저기 2천만 원이 해당하는 부분을 종합과세를 시켜서 좀 세금을 많이 내겠다. 이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분리과세를 했다라는 거는 세금도 적게 내는데 건보료도 좀 안 내든지 현재까지는 이런 법안이었었는데 네. 저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 이 내용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좀 시원한 발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가서 또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계산을 한번 해 보셨나 봐요. 그래서 네네. 사실 이게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 해서 많이 오르진 않고 네. 평균 한 8,200원 정도 증가를 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지만 한 18.9%는 오히려 인하를 했고 네. 한 33% 정도만 인상이 되었다. 47%는 변동이 없고. 네, 그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셨네요. 네. 요걸 다르게 해석하면은 47%는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없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잡혀가는 거 아닌가? 자, 그리고 소실 있게 발언하세요. 네. 오른 사람들은 저런 소득이 있는 사람. 네. 내린 사람은 저런 소득도 없고 소득 자체도 준 줄었다. 사람. 네. 아, 네. 아주 시원하게 발언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다음에 보일 것 제가 안 같아요. 나오면은 네, 국가에서 좀 저를 좀 보자 이렇게 네. 이제 얘기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다음에 있는 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인상안을 들고 오면서요.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하고 이제 금융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이제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 원칙에 네. 맞고 그것이 더욱더 형평성에 맞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들고 왔다. 저도 이런 저 어떤- 부분은 뭐 찬성하는 것 같아요. 네. 소득이 있는 중심에는 뭐 건보료도 붙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세금도 붙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부분인데 국민들이 그거만큼 예측 가능한 어떤 수준에서 움직일 수 있고 뭐 준비할 수 있게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나 저 소득 발생 안 시켰다. 아까 최소한 ISA를 가지고 있는 계좌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들은 좀 억울한 부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5년 동안 한 120만 원 정도의 세금 혜택을 받는데 건강보험료를 80만 원, 90만 원 내게 되면서 그 어떤 본인이 돈을 넣은 효과가 확 줄어들게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부분들도
의사결정에 있어서 사실 그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짜증 확 나는데 갑자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이입됐어. 네. 자,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또 인상안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네. 그거와 다르게. 앞에 부분은 이제 지역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이제 인상. 정확히 말하면 인상이라고 말하면 좀 싫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인상은 아니지 사실은. 좀 조정안이죠. 조정. 네, 조정안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한 가지 좀 더 있어요. 네. 이제 건강보험은 지역 가입이 있고 직장 가입이 있는데요. 이 직장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율도 2021년도에 인상한다라고 하는 인상 안내문이 또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희는 1년 전에 알았잖아요. 저희는 알고 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세무사들이 이걸 뭐 안내하고 다니는 길이 없으니까 뭐 안내할 필요도 없고 사실상.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시스템이나 다른 분들 유튜버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많이 좀 뭐 흡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인상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아마 지금 직장 가입자라고 하는 이제 직장인들, 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이 건강보험료율이 본인이 몇 퍼센트를 어제 부담하고 있었다 이런 걸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기회에 한 번 정도 이게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원래 기존에는 월 급여액의 6.67%의 건강보험료율이 붙었고요. 네. 또 그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그 금액의 10.25%가 장기 요양보험료로 붙어가지고 네. 그동안 원천 징수하실 때 그 금액을 떼고 아마 지급을 받으셨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인상안에서는 이제 월 급여액의 6.86%로 건강보험료율이 인상이 된다라고 돼 있고요. 장기 요양보험료율은 10.25%에서 11.52%로 증가한다라고 인상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6.86에다가 11.52%를 곱한 그 금액을 6.86에다 합산하면은 그렇죠. 거의 한 7%에 육박을 하겠네요.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보통 분들이 평균적으로 이제 뭐 자영업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만나 뵙는 분들은 대다수는 거의 15% 세율 구간 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15%하고 한 7% 합치면 22% 정도 되는 게 내 소득을 100만 원 벌면 22만 원은 국가에다 낸다. 이렇게 보시면 뭐 거의 맞을까요? 그렇죠. 이제 국민연금은 나중에 뭐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이 건강보험료와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 그렇죠. 좀 유출이 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5%하고 7% 보면은 이제 곧 있으면 거의 이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금의 절반 정도. 네. 그렇게 간다고 보십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잘 빠져나가시네요.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케이스별로 조금 이제 세분화 시켜서 부담액이 실제로 어떻게 될지 좀 이제 네. 짚어주시죠. 사실 이 월급이라고 하는 게 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다 케이스화 시키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 제가 일반적인 어떤 수준이 얼마나 될까 고민을 하다가 한 월급 200만 원인 정도, 그다음에 300만 원, 500만 원 네. 이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6.86%라고 하는 건강보험료율은 사업주가 50% 부담, 근로자가 50% 부담 하는 형식으로 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계산했을 때 월급이 200만 원일 때에는 총 15만 3,005원 정도가 계산이 되고요. 근로자 부담분은 월 7만 6,5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보다 2,900원 이제 상승하는 부분이 해당을 하겠습니다. 월에 2,900원, 3,000원 정도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럼 뭐 1년 하면은 뭐 36,000원 정도 되겠네요. 건강보험료 증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짜증나는 것 같으면서도 안 짜증나는 것 같은 교묘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분이 나쁘면서도 안 나쁜 뭐 그런 느낌. 애매한. 네. 근데 이제 500만 원 월급 가면은 그래도 7,400원이면은 증가한다고 보면은 1년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 10만 원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8,000원이라고 생각하면 한 네네네. 6,000원이니까. 그렇죠. 10만 원 증가되는 거. 조금 네. 짜증이 확 날 것 같으면서도 안 날 것 같은. 저는 슬슬 좀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 500만 원 보시나 봐요. 네? 500만 원 보시나 봐요. 그 이상 벌어야죠. 안 넘어가네. 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 나면은 또 많이 또 증가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효과를 많이 좀 느끼실 거예요. 네네네. 네. 자. 그럼 뭐 이런 관련해가지고 내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냥 간단한 팁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준비했는데요. 이 건강보험 이제 공단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네.
이 개인 민원이라고 하는 그 탭이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가시면 뭐 내 건강보험료를 확인한다랄지 지역보험료, 아니 모의 계산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이거는 정확하게 그 금액이 부과가 된다는 건 아니고 네. 참고용으로 활용하셔라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들어가셔서 뭐 본인의 재산 현황이랄지 소득 현황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하시면은 대략적인 보험료를 계산해서 알려준다고 하니까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한테요? 네. 그 보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가 있죠. 네. 네. 뭐 그분들이 고의로 그런 건 아닌 거고 내 소득 자체가 이 금액하고 다른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신고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나는 회사를 그만뒀지만 아니면은 이제 프리랜서 같은 분들이 그런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직장 가입자 같은 케이스는 계속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니 그 금액대로 이제 고지가 되는 게 맞는데 프리랜서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신고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건강보험공단은 그 금액 그대로 아마 계속 고지가 되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네.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런 어떤 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득이 없을 것 같다, 없다라고 네. 하시면은 뭐 해촉 증명서 같은 거 요청하셔서 네네. 미리 제출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미리 방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부과가 됐다고 하시면은 네. 뭐 그 부분도 이제 보험공단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네네.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네네. 저 얘기를 왜 드렸냐면은 네. 직장 근로자들 같은 케이스에서는 알아서 잘 해결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주 분들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본인들이 제어를 하기가 좀 어려운 케이스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합리적으로 슬기롭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조봉기 세무사 아니면 뭐 이상화 세무사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은 건강보험료까지도 저희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로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건보료 대신 받아드립니다. 삽좀 내실 거예요? 도와주시나요, 여기? 공부를 받아드립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슬셋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주제를 드리려고 네. 오늘 뭐 또 획기적인 12월 31일 날 제아의 종소리가 이제 한 3시간 후면 이제 치지 않겠습니까? 벌써 그렇게 되나요? 네네. 어떤 소원을 빌어보실 건가요? 내년엔 더욱더 훨훨 날아다니길. 지금 또 뭐 벌써 날아다니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지금 좀 무겁습니다. 네네. 자,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